제목은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공유했으면 좋을까 하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을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한 10분,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15분을 좀 배경을 좀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그냥 옛날 이야기도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돌을 깎아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질병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이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진짜 돌을 깎아서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근로자들이 질병이 생기면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찾아봐야 되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됐는지. 또 그런 분들은, 나랑, 내 옆에 누구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보상을 받았나? 아니면 또 월급을 좀 받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가 이제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저는, 산업재해 관련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듣고 또 연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직업병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 전문가가 된 이유는 이제 제가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가 이러이러다 다치면 그런 사례들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옛날엔 이랬어. 요 정도가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의 그 이름을 주고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걸 계속 발생을 하고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게 지식이 되는데 결국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누군가 일을 하다가 다치고 일을 하다가 아팠던 경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제 다시 아파지기 시작한 사람들, 다시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저한테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일에 제가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 산업혁명 시대 그림을 채찌피한테 좀 그려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는 이제 나무로 불을 떼다가 이제 석탄으로 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1834년 뉴스인데요. 매거진 뉴스인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 칠한 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굴뚝이 있으면 이 굴뚝이 꺾이는 부분에 재가 쌓이게 되니까 이 작은 굴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매거진이 오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 전 세계 최초의 직업병인 직업성 암이 이제 여기서 발견되게 됐다. 그럼 왜 이거를 가져왔냐? 이때 1970, 1775년에 처음으로 굴뚝청소부에서 이제 발병률이 높다라는 직업병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어린이 노동을 규제하거나 어린이가 굴뚝 청소할 때 보호구를 잘 채우거나 그리고 음낭암이니까 생식독성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쓰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들은 약 70년 정도가 지나야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70년, 60년은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옛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정책이 되기까지는 약 60년 정도가 필요한 건 과거나 뭐 현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봐보면요.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영국 굴뚝 청소부고요. 1983년에 논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독일의 굴뚝 청소부입니다. 독일의 굴뚝 청소부는 어른이면서 배나 발이 허리춤에 검은 재 같은 게 굴뚝에 들어간다 한들 목 사이로 뭐가 들어가거나 바지 밑으로 뭐가 들어가나 할 겨를이 없어 보이는데요. 영국의 굴뚝 청소를 보시면 목이나 바지로 많은 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재가 사타구니 쪽으로 들어가서 음낭암, 부안암이 이제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진이 더 오래된 것이냐, 옛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왼쪽에 있는 굴뚝 청소부의 그림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논문을 잘 읽어보니까 독일의 굴뚝 청소부 사진이 더 오래된 것이고요. 여기는 그때부터 위험성을 알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 위험성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데이터화되지 않고 어떤 이 지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전 세계 최초의 암이라는 어찌 보면 학문적 우수성이지만 어찌 보면 영국 사람들은 참 그렇다라는 비난을 받는 연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식은 저절로 흐르지 않고 정보 또한 저절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흐름을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저절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역사책을 좀 봤는데요. 어떤 것이 상업적으로 쓰인 다음에 이게 직업병으로 알려져서 아, 이걸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6, 7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은 1930년에 연구가, 이전부터 연구가 됐고 상용화 됐는데 이게 발암물질로 인정된 건 2012년입니다. 10년 전입니다. 80년이 지났죠. 다른 대부분의 물질이 그런데요. 여기서 엑스레이만 제외입니다. 엑스레이는 12년 만에, 사용한 지 12년 만에 이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물질이 사용되고 이에게 유해물질이 되고 이걸로 암이 생기고 암이 생긴 사람들의 고통이 소문이 나면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가 되니까 한 7, 80년이 지났는데 왜 엑스레이는 12년뿐이 안 돼서 됐을까? 이 논문을 보면요. 첫 번째 환자가 이 여자분입니다. 이 여자분의 이름을 보면 안나 베르타인데요. 이 안나 베르타가 논문을 하나 씁니다. 뭐냐면 자기 손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손이 화상을 입었다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연구하는 자와 노출된 사람과 질병이 생긴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바로 10년 만에 이게 유해 정도가 알게 됐는데요. 자동차 매연 반대로 굉장히 오래 1900 초에 자동차 매연이 안 좋다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후로 자동차 매연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탄광에 근무한다든가 철도를 운전한다든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가 그 의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은 60년, 70년 후에가 돼서야 이제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이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집단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람이 그런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마 데이터 민주주의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직업병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되게 유명한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돌인데 면이에요. 돌인데 면이니까 이걸 성면이라고 부르는데, 돌이니까 면이니까 불에 타지도 않고 전기에 감전되지도 않아서 세계 2차 대전 때 잠수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면으로 덮으며 불도 안 나, 전기도 안 타. 그러니까 엄청 좋았던 거죠. 지금 1200도의 용광로에 장갑을 끼고 어떤 거 물질을 잡으려면 성명 장갑 하나면 끝입니다. 불을 집어도 그래서 이제 신이 준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도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 썩지 않고 몸속에 오래 있다가 암을 발생시켜서 너무나 유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면에 노출됐어? 그러면 거기서 암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주고 산재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을 해주는데요. 실제 이제 제 환자였는데 이렇게 악성중 피종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악성중 피종은 잠복기라고 해서 이거 몸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떤 사람이 이 악성중 피종이 생기면 3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 직업병, 그러면 암이 생겼으면, 너 요즘에 좀 힘들었구나. 너 요즘에 좀 힘들었니? 그러면서 한 1, 2년, 5년, 많이 해봤자 10년 전 일을 기억하게 되죠. 여기 있는 분들도 15년 전에 뭐 했냐? 그러면 한참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제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볼 수가 없는. 이제 이분이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3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43세여서. 자동차 모터 만드는 곳에서 물건 옮긴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모터를 만드는데 거기서 성면이란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정보는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 산재를 관여하는 여기 강천 선생님이나 저가는 모터를 만들었어? 그러면 성면에 노출될 수 있겠네? 라는
이제 경험이 이제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건지 이제 저한테 있을 필요는 사실 없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식이 될까? 그래서 이 지식의 흐름을 좀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죠. 이분은 이제 암이 생겼는데 이게 인정하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초등학교 때 일이고 이분들이 성면에 노출된 거를 모르니까 원래는 산재 신청을 했었는데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식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식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식리는 성면 노출이 안 되네 하고 이제 불인정이 돼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가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박성준 피종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고 그래서 30년 전에 뭐 하냐고 물었는데 그때 모터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랜 시간 끝에 인정이 됐지만, 업무상실로 인정되는 날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된 날 장례식이 마무리됐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은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이 산업재해 흐름을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돼서 질병이 생기는 거를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거는 회사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질병이 생기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왜 암이 생겼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자료가 있는데, 이 보상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직업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또는 아까처럼 우리가 잘 알려진 직업병에 걸린 그 가족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야 죽기 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된 시작 계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미 쌓여져 있는 저 데이터를 어떻게 직업병이 생길 수 있는 노동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푸드포트 코리아와 같이 얘기를 했고, 특히 여기 이제 달로스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병 관련 정보 현황을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유해물질이 돼서 직업병이 되고 산재가 되면 이 산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줄 때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이분은 이러이러해서 보상을 해줘요. 이분은 이런 일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나도 이런 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약관 같은 정보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찾아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 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건데, 제가 폐암이라고 검색을 하면 잘 검색이 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검색이 잘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어떤 판정서가 나오고 잘 읽어보면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는데 문제는 근로자들은 이렇게 쓰지 않죠. 볼을 깎아서 벽에 붙이고 이런 말을 써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 고해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키워드라는 중심 그리고 전문가들이 쓰는 키워드 중심으로 모든 걸 세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부터 업한 노동자들은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봤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업무상 질병에서 해서 나오지도 않고 다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보건단에 가서 검색을 했는데, 안전보건단에도 석재, 뭐, 그라인딩, 이런 전문 용어를 쓰면은 나오지만, 돌을 깎아, 모터 만들어요. 아까 같은, 죽어서야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히, 네이버나 다음에 해봐도,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구글에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많은 정보 속에 있지만 이 정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없는, 저는 아직 데이터의 민주화나 데이터의 저스티스가 산재 부분에는 없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다행히 API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PI를 통해서 이거를 다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만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운을 받고, 이 다운을 받은 걸 통해서 새롭게 한번 지금 LLM 라지 랭귀지 모델 RAG 하는 데니까 그걸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정리를 하면 많은 데이터들이 전문 용어나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데 PDF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검색하지가 않고, 노동자들이 아파서 그 질병이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지식이 돼서 데이터가 된 건데, 실제 아픈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조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않는 이 데이터의 시스템이, 요거에 조금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면 어쩔까. 그래야 과거 독일은 멀쩡했지만 영국의 어린아이가 직업병이 생겼던 현실이 현재 이제 미래인 2024년에 와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산재 데이터의 민주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산업재 그 코드 포트폴리오 안에 산업재 있고 이제 한 90명 정도 분이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뭐야 발로스님이 브라이언 이펙트 해가지고 큐님하고 또 저랑 그리고 한 분 제가 닉네임 자꾸 기억이 안 나서 해서 좀 모아서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RAG 워커 케어라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우선 하나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바른생활님께서 LLM 하셔서 그 LLM 좀 업데이트한 거 이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돌을 깎아 벽에 붙여라고 대답을 하면 API로 받은 실제 문서 PDF 링크가 보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원문이 보이고요. 그걸 요약한 것이 뜨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복지원단에 돌을 깎아라고 쳤을 때 아무것도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API와 RAG를 통해서 검색 문서 앱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탐색이 가능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 서머라이즈 리스폰스를 눌러서 그 AI가 돌을 깎아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폐암이 생겼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약된 한글을 보고 요거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다시 AI가 요약을 해서 위아의 폐암은 제공된 정보, 이게 제공된 정보인데요. 요약하신 출처, 요 PDF를 감안할 때 직업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이제 답변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안 좋은 걸 쓰나 봐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노동부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만 오픈을 해주시면 PDF로 말고 좀 이렇게 머신 리더블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큐님이 PDF를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로는 한 100개 정도의 PDF만 지금 학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자동차 모터 만들다가 악성죽 피종이라는 암이 생겼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이제 산재 인정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검색이 될까 해봤습니다. 자동차 모터를 만들다가 암이 생겼어. 직업병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I가 아까 이 정유자 생산이라는 게 모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보통 모터라고 검색을 하지 정유자라는 단어로 검색을 못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저도 모르고요. 근데 이제 성면을 사용했던 걸로 해서 인정이 됐던 것들이 이제 탐생이 되는 거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같은 사람들은 좀 빠르게 한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좀 부탁. 아무튼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역학조사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험공단, 노동부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PDF로 되어 있고요. 이 PDF를
다음과 같이 텍스트 변환을 하고, 텍스트 변환하는데 어디는 성별, 어디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변환을 해서 뭐 작업 분석, 결과, 고찰 이렇게 만들어서 텍스트를 활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인베딩해서 탐색 가능하게 만들고 DB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간의 유사성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에서는 또 GTP가 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150줄 정도를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돌을 깎아 벽에 붙이다 폐암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자료를 못 만든 게 아니고요. 잘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로만 색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깎아 벽에 붙이다 폐암이 생겼어요. 검색을 하면 조회 목록이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라고 산재를 인정했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에 보면 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걸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API로 받으러 오고 인베딩을 해서 DB를 만들면 서치 시스템을 하면 돌을 깎아 벽에 붙이다 폐암이 생겼어요를 하게 되면 인정이었는지가 나오고 이 인정 사실을 이제 클릭하면 왜 인정이 됐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오랫동안 석재 가공을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해봤어요. 실로 천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악성중 피동이 생겼어. 뭐 저 그냥 쳐봤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실로 천을 만들 때는 이 천, 이 면을 만드는 그 기계가 엄청 빨리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도는 기계를 멈추는 브레이크로 과거에 성면이 사용됐었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아, 이런 걸 치고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에 나라에서 오픈하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지. 이 오른쪽에서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에 노출되더라라고 하니까 다른데 응용이 가능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PDF로 오픈하더라도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오픈해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이나 산재에 걸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데이터가 좀 오픈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검색 방법 고도화하고 우선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계속 오픈 데이터로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좀 정부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상 질병 판정서 6만 건이었는데요. 건당 3천 단어라서 이게 제 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 요 몇 분 했는데 5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더 하면 그래서 더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AI 학습을 위해서 GPU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GPU를 좀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으니까 GPU를 실제 많이 하는 분들이 좀 이걸 빌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온라인에 오픈된 데이터로만 해서 저 정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좀 모을 수 있는 좀 정책적 또는 정치적 함의를 일으킬 수 있으면 정말 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기 전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고 하지만 결국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려고 했는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제 좋은 말 한마디 해야 돼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자연재난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싸웠고 지금도 자연재난과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제 느낌에는 이미 있는 정보를
누군가는 갖고 있고 누군가는 갖고 있지 못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재난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홍수가 나면 같이 돕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회적 재난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좀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